손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얇은 실을 뜨고 있어서 이게 구정뜨개 실 20수 실인데요. 타조뜨개 실 면 100%로 이루어져 있는 20수 얇은 실입니다. 요 아이 색상별로 여러 개 구매해서요. 또 아이템을 만들어 보려고 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욕심만 많아져가지고 자꾸 실 구매가 자꾸 늘어나는데 천천히 하나씩 저도 조금 고민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핑크랑 화이트 가지고 가방을 떠보려다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칠보뜨기로 만들었던 여름 네트백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도 1년 동안 열심히 들고 다녔더니 이제 많이 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네트백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플라워 네트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칠보뜨기를 활용해서 네트백을 하나 만들 거고요. 칠보뜨기가 들어가 있도록 만드는 게 원래는 숄을 만드는 기법인데 숄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가방에 적용을 해서 한번 저만의 네트백을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최대한 차분한 색상을 뜨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지금 원하는 가방을 다른 색상으로 떠보고 있는데 그라데이션 색상으로 떴는데 너무 정신사나워서 차분한 색상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타조뜨개 실 20수 실이에요. 조금 도톰한 실 활용해도 되는데 저는 조금 얇아서 찰랑찰랑한 느낌을 바래서 지금 베이지 색상 구정뜨개 실 2볼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름도 예쁘게 그냥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 네트백인데요. 먼저 저는 가방 바닥은 64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오늘 만들고자 하는 무늬는 18의 배수만큼 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슬뜨기 64코를 시작해서 가방 바닥을 타원형 뜨기 2단으로 늘려올 거고요. 한길긴뜨기로 총 늘려올 거예요. 그러면 전체 가방의 코수가 144코가 되게 만들어 줄 건데요. 이 144코가 바로 18의 배수가 돼야 돼요. 가방 옆면은 짧은뜨기 1단과 한길긴뜨기 3단을 해올 거예요. 잠깐 가방 바닥 뜨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 가방 바닥을 한길긴뜨기로 2단을 떠왔고요. 그리고 옆면 부분은 짧은뜨기 1, 한길긴뜨기 3개. 그래서 모든 가방 바닥의 총 코수는 144코가 돼야 합니다. 여기 위에 무늬를 지금 새로운 실로 다시 떠보고 있는데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무늬를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늬는 18의 배수만큼 코가 필요해요. 첫 번째 단에는 사슬 2개랑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서 3코마다 모눈뜨기를 쭉 한 바퀴 둘러올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에는 퍼프 스티치를 이용해서 하트 무늬의 퍼프를 바닥에 깔아줄 건데요.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퍼프 스티치를 첫 번째 단을 쭉쭉쭉 다 둘러줄 거예요. 제가 모눈뜨기 한 거에서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퍼프 스티치, 이렇게 퍼프 스티치를 쭉 돌아올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아이가 계속 반복되면서 무늬가 만들어지는데요. 퍼프 스티치랑 칠보뜨기로 무늬를 넣어줄 건데 제가 도안을 그리기 조금 어려워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이 굉장히 얇은 실이에요. 그래서 얇은 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사용 코바늘 2호, 2mm 바늘을 활용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가방 바닥을 만들어 볼 건데요. 64코로 시작을 할게요. 먼저 시작코를 잡고 한 바퀴 돌려서 사슬을 하나 만들어서 고정을 해주시면 이 아이는 이제 시작코. 여기서 사슬을 64개 만들어 올게요. 사슬은 이제 바늘이 조금 얇아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잡으면서 뜰 건데요. 한 번 걸고 통과. 그럼 사슬 하나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사슬을 64개를 떠올 거예요. 5, 11, 7, 8, 9, 10. 하나, 둘, 셋, 넷. 총 64코의 사슬을 쭉 만들어 왔습니다.
자, 64코의 사슬을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가방 바닥은 짧은뜨기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한길긴뜨기로 가방 바닥을 2단 코늘림을 진행했어요. 자, 한길긴뜨기를 만들 때는 저는 편하게 그냥 양쪽 끝코에는 5개 한길긴뜨기를 넣어 줄 거고요. 가장 가운데는 위아래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은 자, 이 가장자리 부분에만 5코에는 2개씩 늘려서 10코, 반대쪽도 10코가 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한길긴뜨기의 기둥코는 사슬 3개입니다. 자, 먼저 사슬 3개를 해줄 건데요. 제가 헷갈릴까봐 마지막 코, 지금 보이는 마지막 코에 손을 잡아 놓고, 자, 기둥코가 되는 사슬 하나, 둘, 3개를 해줄게요. 그 다음 한번 감아서 이제 한길긴뜨기를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사슬 하나, 둘, 셋, 4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손으로 잡고 있던 코가 가장 끝에 코예요. 한길긴뜨기를 대신하는 사슬 3개가 1개, 2개, 한길긴뜨기 3개, 한길긴뜨기 2개가 지금 한 코에 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은 코에 3개. 이제 되돌아오면서 이 같은 코에 2개를 더 넣어 줄게요. 자, 헷갈릴 수 있어서 단수링을 표시할 건데요. 지금 이 코, 저는 여기 사슬에 연결하지 않고 방금 했던 이 아래에 있는 구멍에다가 우선 연결을 해 놓을게요.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어서 저는 여기에 단수링을 표시해 놓을 거예요. 이게 바닥의 첫 번째 코고요. 자, 쭉 돌아서 동그랗게 말고 뜨고 오다가 이 마지막 코에 2코를 꼭 더 해주셔야 돼요. 자, 3코를 먼저 했으면 이제 그 바로 옆에 코로 넘어가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오시면 돼요. 자, 64코에서 양쪽 끝코를 제외한 62코가 한길긴뜨기 1개씩이 들어가야 돼요. 자, 동일하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자, 사슬 하나에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지금 제가 단수링 표시해 놓은 곳은 가장 첫 번째 코, 한길긴뜨기가 3개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반대쪽에 있는 끝에 있는 코까지 자, 한길긴뜨기를 해올게요. 자, 이제 거의 다 떠가고 있는데요. 지금 총 62코를 해줬거든요. 보시면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아주 작은 거는 시작코, 이게 마지막 코입니다. 이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가 한 코에 5개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마지막 코에 바늘을 넣으면서 한길긴뜨기를 같은 코에 5개를 해줄 거예요. 하나, 또 같은 코에 바늘을 넣어서 둘, 또 같은 코에 바늘을 넣고 셋. 자, 그럼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니까요. 편물을 그대로 돌려서 꼬랑지실이 이렇게 이 사이로 들어가도록 자, 같은 코에 2개 더 떠주셔야 돼요. 4개, 5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뜨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이제 가장 끝에 코 동그라미에 한길긴뜨기 5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했으면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한길기는 뜰 건데요. 자, 우선 꼬랑지실은 잡고 숨겨주면서 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길긴뜨기 5개 그 옆에 있는 요 코, 이 위에 똑같이 한길긴뜨기가 하나 있게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큰 구멍 바로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자, 사이에 바늘을 다시 넣어서 한 번 더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가 생겨요. 자, 또 같은 방법으로 그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구멍에 바늘을 넣고 자, 꼬랑지실은 이 사이에 들어있게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우리 하던 대로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5개의 가장자리
이제 이 두 코 위에는 두 개 한길긴뜨기가 생겼죠.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타원형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단수링을 처음에 표시해놨던 부분까지 계속 반복해서 자, 한 코 위에 한 코에 한길긴뜨기가 들어가도록 동일하게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올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동일하게 단수링 전까지 우선 따올게요. 자, 지금 단수링이 걸려있는 바로 전 코까지 짧은뜨기를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단수링이 있던 코는 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3개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2개가 더 들어가야 총 5개가 가장자리에 들어가겠죠? 자,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 2개를 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방 바닥 원형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 아이를 빼뜨기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했던 사슬이 하나, 둘, 셋. 사슬 3개를 했거든요. 세 번째 사슬에 한 가닥을 걸면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 2가닥의 실이 되도록 걸어서 빼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슬코 3개는 한길긴뜨기 1개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방 바닥에 1단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은 동일하게 뜰 건데요. 이 가장자리 5코 했던 부분만 2개씩 한길긴뜨기에 코늘림을 진행해 줄 거예요. 자, 먼저 기둥코가 되는 사슬 3개를 해줄게요. 사슬 3개를 했으면 자, 우리 가장자리 5코에는 한길긴뜨기가 2개씩 반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감고 지금 방금 빼뜨기 한 부분에다가 동일하게 한길긴뜨기를 한번 더 해줄 거예요. 자, 빼뜨기를 이렇게 잡아다니며 위로 살짝 당겨보면 여기 빼뜨기가 걸려있는 끝에 부분에다 바늘을 넣어서 한 번 더 한길긴뜨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단수링은 사슬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한길긴뜨기 첫 번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한 코 했으니까 여기 2코 더 코늘림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한 코에 2개의 한길긴뜨기를 또 바로 옆에 코에다 할게요. 자, 같은 코, 방금 했던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 번 더. 자, 이제 원래 2코 위에 한길긴뜨기 4개가 됐어요. 자, 한 번 더 한길긴뜨기 코늘림을 진행할게요. 같은 코에 한 번 더. 자, 여기까지 그러면 6코가 됐고요. 우리 마지막에 했던 2코는 다시 되돌아오면서 코늘림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2개씩. 자, 이제는 옆부분으로 돌아오니까 옆부분은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 하나가 있게끔 한 코에 하나씩을 반복해서 쭉 동그랗게 말아 올 거예요. 자,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가 들어가도록 쭉 정리해서 뜨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가장자리에 5코를 꼭 확인해 주세요. 헷갈리는 분들은 마크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끝에 5개 코가 보이죠? 이 코는 또 코늘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코에 2개씩 하나, 같은 코에 2개 한길긴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또 다음 코에도 같은 코에 2개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또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를 2개 해올게요. 바로 옆에 코도 또 그 다음 코도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2개씩 10코를 만들어 왔어요. 이제 다시 편물을 돌리고 되돌아오면서 자,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쭉 해올 거고요. 우리가 처음에 뜰 때 끝에 가장자리에 6코만 해줬기 때문에 되돌아가면서 2코는 코늘림을 또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저는 또 쭉 62코를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코에 하나씩 쭉 뜯어 보면 이제 빼뜨기 했던 코, 바로 앞에 두 코가 지금 남아있죠? 여기는 코늘림을 진행해 주셔야 돼서 자, 한 코에 두 개씩 한길긴뜨기를 해올게요. 자, 또 같은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한 번 더. 자, 또 마지막 코에도 한길긴뜨기를 한 번, 두 번. 자, 이제 빼뜨기를 진행해 줄 건데요. 제가 처음에 단수링을 표시했던 부분이 바로 사슬코 세 번째 코, 빼뜨기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자, 그럼 여기 조금 커져 있는 요 마커 표시했던 요 자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할 건데 한 코만 걸면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 두 가닥이 걸리도록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진행해 줄게요. 자, 이렇게 가방 바닥이 완성이에요. 약간 조금 얇은 실을 이용해서 뜨고 있는데 이유 바늘을 활용해서 살짝은 찰랑찰랑한 느낌이고요. 이 실 자체가 워낙에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름에 착착 몸에 감기는 네트백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가방 바닥을 완성해주고 난 다음에는 가방 옆면은 짧은뜨기를 전체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고요. 한길긴뜨기 3단을 떠오도록 할 거예요. 자, 무늬가 들어가기 전에 옆면을 조금 올려올게요. 자, 사슬코 하나 해주시고요. 짧은뜨기를 전체 한 단을 할게요. 한길긴뜨기를 그냥 바로 이어서 3단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밑면이랑 옆면 차이가 아주 살짝 나게 하기 위해서 짧은뜨기를 했어요. 자,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방금 빼뜨기 했던 코부터 진행해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전체 코에다가 둘러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코늘림을 진행하지 않고 자, 이제 옆면 부분으로 올라올 건데 밑면이랑 옆면에 무슨 경계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각이 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접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옆면 부분 살짝 한 단은 짧은뜨기로 이렇게 연결해 오시면 돼요. 자, 코늘림을 진행하지 않아서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울게 되는데요. 이렇게 올라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다 해오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단 차이가 나는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커 표시를 꼭 해주세요. 자, 이제 빼뜨기는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한번 해서요. 자, 전체 가방 바닥 했던 부분에 짧은뜨기를 위에다 쭉 해왔습니다. 이제 옆면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3단을 해올게요. 자, 하나, 둘, 셋. 사슬 3개가 기둥코 하나가 되고요. 자, 이 3개는 한길긴뜨기 1개라고 셀 거예요. 그래서 빼뜨기 했던 코, 그 옆에 코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자, 그 옆에 코부터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신대요. 자, 이 한길긴뜨기 개수는 총 144코가 돼야 됩니다. 사슬코 3개를 포함해서 지금 한길긴뜨기 4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전체 한 바퀴를 쭉 한 코에 하나씩 동일하게 이렇게 3단을 다 만들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단까지는 코늘림 진행하지 말고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둘러주세요. 자, 벌써 한길긴뜨기 3개를 다 떠왔습니다. 항상 빼뜨기 했던 코 잘 보면 한길긴뜨기 했던 바로 밑에 코 보이거든요. 한길긴뜨기 했던 빼뜨기 했던 부분은 제외하고 사슬코 3개 했던 부분이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2가닥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만들어 온 가방 바닥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모양이 완성이 돼요. 사이즈는 27cm에서 2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가방 바닥을 완성했으니까요. 이제 무늬단을 시작할 건데요. 무늬를 만들기 전에 먼저 자, 첫 번째 단은 모눈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사슬 하나, 둘, 셋, 넷, 5개 사슬을 해주세요. 제가 조금 큼직큼직하게 떴거든요. 5개 사슬을 해주고 나면 한 코, 두 코 건너서 3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 아이는 이렇게
네모난 모양에 되돌아오면서 빼뜨기를 하면 딱 이렇게 고정이 될 거예요. 자, 또 사슬 2개. 그러면 한 코,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모눈뜨기를 우선 한 단을 다 반복해 올 거예요. 자, 이 모눈뜨기를 다 해주고 나면 그 위에 이제 퍼프 스티치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무늬는 이제 세 번째 단부터는 퍼프 스티치랑 칠보뜨기를 섞어서 한번 무늬를 넣어 볼게요. 자, 사슬 둘, 그리고 걸려있는 코 옆에 하나, 둘 건너서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돌아오시면 돼요. 자, 한 바퀴를 쭉 둘러오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까지 쭉 떠왔으면 사슬코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자, 사슬 두 가닥에 걸어서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모눈뜨기를 지금 쭉 해왔어요. 제가 18의 배수로 떠가지고 총 코수가 144코거든요. 그럼 지금 모눈뜨기 한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총 48개의 자, 모눈뜨기한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이 위에 이제 무늬를 슬슬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사슬뜨기 2개랑 한길긴뜨기를 쭉 떠왔으면 그 다음은 퍼프뜨기를 진행할 건데요. 퍼프랑 퍼프 사이에는 사슬 3개를 넣을 거고요. 그 옆에는 사슬 2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퍼프를 한번 또 넣어 볼게요. 자, 이제 퍼프뜨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바로 구멍에다가 빼뜨기를 한번 해서 자, 바늘의 위치를 살짝 왼쪽으로 옮겨 줄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퍼프뜨기를 하기 위해 실을 조금 길이를 이 정도, 이 정도. 자, 길이를 쭉 빼서 한번 감고 자, 이렇게 5번을 반복해서 퍼프가 도톰해지게 반복할 거예요. 자, 2번 감고 자, 손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실 아래로 걸고 통과. 자, 또 실 한번 세 번째로 실을 걸어서 자, 풀리지 않도록 잡은 상태에서 다시 아래 구멍에 넣어서 걸고 통과. 자, 네 번째 감아서 아래에 실 걸고 나오기. 자, 5번째 감고 실 걸고 나오기. 자, 이쪽 손으로 잡아주면서 해주셔야 이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다 걸려있는 퍼프를요. 한번 감아서 동시에 빼줄게요. 살살살 빼면서 위로 살짝. 후크가 아래 방향을 향하도록 살짝 위로 끌어올리면서 빼주시면 돼요. 자, 퍼프 스티치가 하나 완성이 됐고요. 자, 사슬로 고정을 했으면 둘, 3개의 사슬을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또 실을 한번 감고 같은 구멍에 퍼프 스티치를 진행할 거예요. 한번 감고 실 길게 빼주세요. 2번째 감고 실 쭉. 자, 또 3번째 감고 실 걸고 나오기. 4번째 감고 실 걸고 나오기. 5번째 걸고 실 걸고 나오기. 자, 이렇게 또 퍼프 스티치 총 가닥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닥이 걸려 있어요. 처음 코를 제외하고는 10코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11가닥을 동시에 통과. 자, 그럼 사슬을 하나, 둘. 자, 퍼프랑 퍼프 사이에는 사슬 3개를 해줬고요. 이제 옆으로 갈 때는 사슬 2개를 해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감아서 퍼프 스티치를 할 건데 옆에 공간은 비워두고 그 다음 코에다가 퍼프 스티치를 진행할 거예요. 자, 다시 또 같은 방법으로 넷, 5번을 걸고 나와서 퍼프 스티치 하나. 자, 사슬은 2개 더해서 총 3개 사슬을 해주고 다시 또 같은 공간에 퍼프 스티치.
다시 퍼프 스티치 걸고 사슬 둘. 자, 이렇게 하트 무늬가 되는 퍼프가 지금 이렇게 똥똥 두 개가 만들어졌거든요. 가운데 부분은 제가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밑에 모는뜨기 했던 것 중에 자, 첫 번째 퍼프 스티치 두 개랑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퍼프 스티치 두 개, 이렇게 모든 코에 다 둘러올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닥 무늬는 이렇게 모두 퍼프 스티치가 다 들어오도록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사슬 두 개 한 거 확인했으니까 다시 또 실을 감고, 자, 공간 하나는 비워두고 그 다음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자, 길이를 살짝 빼서 퍼프 크기를 정해주세요. 지금 한 번 감아 있는 상태여서 지금 한 번 감아서 걸고 나왔으니까 두 번째 감아서 걸고 통과. 자, 세 번째 감고, 네 번째 감아서, 다섯 번째 감아서, 자, 총 10가닥에다가 처음에 걸려있는 꽃까지 11가닥이 됐을 때 자, 동시 통과해서 사슬을 3개. 자, 또 같은 공간에 한 번 더 퍼프 스티치를 할게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퍼프 스티치를 진행해 주고 사슬은 2개. 자, 이렇게 바닥 부분에 쭉 반복해서 동일한 모양으로 퍼프를 만들어 올 거예요. 약간 실이 얇은 실이기도 하고 가벼운 실이고 면사인데 여름에 조금 잘 어울리게 약간 달라붙는 면사가 아니고 약간 찰랑찰랑하는 면사 느낌이어서 생각보다 모양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반복해서 저는 전체에다가 퍼프 스티치 이렇게 2개씩을 해오도록 할게요. 자, 다 하고 만날게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바퀴를 쭉 이렇게 퍼프 스티치를 둘러왔어요. 한 바퀴 쭉 둘러와서요. 자, 마지막에 연결할 때는 자, 여기서 사슬을 지금 하나밖에 제가 안 해놨죠. 묶어 놓는 사슬. 한 번 더 사슬을 해주고, 자, 요 퍼프 스티치 했던 부분에 사슬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단이 완성이에요. 자, 이제 제가 무늬를 어떻게 넣을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건데요. 딱 반을 접었을 때 양쪽 끝에 퍼프 스티치가 하나씩 있고요. 앞면하고 뒷면에는 2개, 4개, 6, 8, 10, 11개가 있습니다. 우선 무늬는 이렇게 퍼프 스티치 해준 것까지 전체 코수가 18의 배수가 돼야 합니다. 자, 저는 이제 계획에는 이쪽 부분에 퍼프 스티치를 가장자리는 계속 퍼프 스티치 위에 퍼프 스티치를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자, 제일 끝에 부분에 퍼프 스티치를 또 하나 넣어줄 거고요. 7버뜨기로 2개 연결, 그 다음 퍼프 스티치 하나, 그 다음 7버뜨기로 3개 연결,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가장자리 한 부분은 퍼프 스티치 위에 퍼프 스티치를 올라올 거고요. 앞에 2개, 그리고 뒤쪽에 2개도 퍼프 스티치를 쭉 올라올게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만 이렇게 퍼프 스티치가 들어가고 끝에 부분에 퍼프 스티치 들어가고 나머지는 7버뜨기가 들어가게 한번 무늬를 넣어 볼게요. 자,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단수링으로 한번 무늬가 어떻게 들어가나 표시를 해 볼게요. 자, 가장 양쪽 끝에 있는 코는 퍼프 스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바늘에 넣어 놓은 여기까지 이렇게 접었을 때 딱 옆면 부분인 이 두 부분에는 퍼프 스티치 위에 퍼프 스티치가 올라가야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끝에 부분 양 옆에서 앞뒤로 한 코씩 여기까지도 퍼프 스티치를 계속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두 코는 7보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7보뜨기. 그리고 다시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여기는 퍼프 스티치. 그 다음 7보뜨기로 세 코를 연결할 거고, 그 다음 퍼프 스티치. 이렇게 퍼프 스티치가 들어가는 부분을 핑크색으로 연결을 해놨거든요. 자, 헷갈릴 수 있어서 퍼프 스티치가 들어가는 부분을 다 앞뒤로 연결했거든요. 자, 이렇게 두 개, 양 끝에 또 뒤집어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무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은 가방 옆부분이에요. 옆부분의 퍼프 스티치에는 무조건 퍼프 스티치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빼뜨기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자, 가장자리로 바늘을 옮겨 줄게요. 그럼 가운데 구멍에 넣고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는 퍼프 스티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실을 퍼프 스티치 길이만큼 빼서 자, 퍼프 스티치 5번을 걸고 나와 줄게요. 자, 이렇게 5번을 감아서 총 11가닥이 되면 통과, 사슬은 3개. 자, 또 다시 한번 같은 구멍에 퍼프 스티치를 해볼게요. 자, 또 동일하게 11코가 걸려 있으면 통과, 그리고 사슬 2개. 이렇게 옆면 부분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모양 별로 안 예뻐 보이는데 뜨고 나면 모양이 예쁘게 퍼프 스티치 위에 퍼프가 달려있는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여기 구멍은 건너뛰고요. 다시 제가 단수링 표시해 놓았던 부분부터는 퍼프 스티치 7보뜨기 2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빼고 한번 감아서 자, 퍼프 스티치 위에다 동일하게 또 퍼프 스티치를 하나 더 해올게요. 사슬을 3개 해주고 중간에는 또 퍼프 스티치. 자, 또 통과해서 사슬 2개를 할 건데요. 자, 7보뜨기 하는 부분에는 사슬을 2개 하면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이렇게 퍼프 스티치를 해주세요. 그럼 옆에 2개는 이제 7보뜨기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퍼프 스티치를 닫아서 사슬을 하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퍼프 스티치 옆에는 7보뜨기가 들어갈 건데 사슬을 한번 하면서 실을 쭉 통과해 주세요. 자,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퍼프 스티치를 해왔죠? 그럼 퍼프 스티치를 해온 사이에 자, 사슬 하나 해서 딱 퍼프 스티치를 닫아주시고요. 다시 사슬을 하면서 실을 쭉 빼주시면 돼요. 자, 이 빼는 실은 밑에 퍼프 크기랑 동일하게 할 거여서 너무 크지 않고 퍼프 크기랑 동일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빼줬으면 실을 잡고 한번 통과. 그럼 이 구멍 안에 바늘을 다시 넣어서 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7보뜨기가 완성이 돼요. 자, 이 7보뜨기를 아까 우리 퍼프뜨기 했던 부분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자, 이제 7보뜨기 2개를 더 해올게요. 자, 다시 사슬을 하나 하면서 실을 쭉 통과. 자, 퍼프 스티치랑 길이가 비슷하게 빼주시면 되고요. 왼손으로 엄지랑 중지로 실을 살짝 잡아준 상태에서 실을 걸고 통과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이로 바늘을 다시 넣어서 짧은뜨기 하듯이 하나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에 7보뜨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엔 자, 사슬을 한 번 더 하면서 실을 쭉 통과. 자, 퍼프 스티치 길이만큼 빼주고 엄지랑 중지로 고정. 실을 걸고 통과. 안에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그러면 7보뜨기가 아까는 한 개를 하고 연결을 했어요.
이번에는 꽃 모양처럼 만들기 위해서 2개를 했으니까 이 2개의 길게 연결된 거 그대로를 바로 옆에 퍼프 스티치 했던 공간에 넣어서 다시 짧은뜨기로 연결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꽃 모양이 살짝 완성돼요. 이제 다시 다음 단을 뜨면서 이렇게 4개 이파리가 모이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칠보뜨기를 한 번 더 해줄게요. 여기는 퍼프 스티치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그대로 퍼프 스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칠보뜨기를 1개를 더 만들어 주세요. 자, 한 번 더. 자, 칠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이제 단수링이 있는 곳에 퍼프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을 그대로 한 바퀴 감고 3번째 손가락으로 잡아줄게요. 그러면 우리 퍼프 스티치 안에다가 걸고 통과. 자, 퍼프 스티치 똑같이 5번을 감아 올게요. 자, 11가닥이 됐으면 그대로 통과. 똑같이 사슬 3개. 자, 다시 한번 퍼프 스티치 자리 위에다 또 한 번 더 퍼프 스티치를 완성할게요. 자, 그럼 다시 이 11가닥을 동시에 통과해서 사슬 하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퍼프 스티치 표시했던 위에 퍼프 스티치가 완성이 되고요. 자,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중간에 칠보뜨기가 연결됩니다. 자, 칠보뜨기 하나, 여기는 2개, 그 다음 하나. 이번에는 제가 옆에 3개에다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럼 칠보뜨기가 하나, 둘, 둘,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칠보뜨기 할 때는 단수링은 제가 빼줄게요. 아까 걸어놨던 단수링은 빼놓고 자, 칠보뜨기 할 때는 퍼프 스티치 끝에 사슬뜨기를 하나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면서 실을 쭉 끌고 나와주세요. 퍼프 스티치랑 길이가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엄지랑 검지로 잡은 상태에서 사슬을 걸고 나와서 안쪽에 구멍에 다시 한번 짧은뜨기. 자, 이렇게 1개를 짧은뜨기를 했으면 자, 연결할 때 부분은 퍼프 스티치 가운데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칠보뜨기 2개를 해올게요. 이렇게 시옷자로. 사슬을 뜨면서 실 쭉 당겨주시고요. 다시 이 안에 짧은뜨기를 하나. 자, 또 1개 할 때도 사슬 하나 쭉 하면서 저는 끄집어 낼게요. 이렇게 끌고 나와서 한 번 더 짧은뜨기를 안에다 해주세요. 자, 그럼 동그랗게 칠보뜨기가 2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동그랗게 칠보뜨기 2개가 만들어지는데 자, 그대로 이거를 그 다음 퍼프 스티치 위에다가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파리가 꽁 올라와 있겠죠? 자, 이제 여기도 2개의 칠보뜨기를 또 해올게요. 사슬 하면서 실 잡아 당겨서 자, 칠보뜨기 하나. 자, 또 사슬 하면서 쭉 잡아 당겨서 한 번 더 칠보뜨기 2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또 바로 옆에 있는 퍼프 스티치 위에다가 짧은뜨기로 연결. 자, 그럼 이제 또 여기 퍼프 스티치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럴 때는 한 번만 칠보뜨기를 해주세요. 자, 사슬 올리면서 칠보뜨기 1개를 완성해 오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는 퍼프 스티치를 할게요. 그럼 그대로 실을 한번 감고 자, 그 위에 우리 아까 하던 실 5번 감고 나오는 퍼프 스티치. 자, 이렇게 퍼프 스티치를 하고 동시 통과 사슬 3개. 자, 다시 또 퍼프 스티치. 이번에도 동시 통과하고 사슬을 할 건데요. 자, 또 그 다음에는 퍼프 스티치가 아니고 칠보뜨기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럼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사슬 1개를 하면서 쭉 실의 길이를 빼주세요. 그리고 칠보뜨기를 또 이 동그란 공간 안에다 짧은뜨기 1개. 자,
제가 단수링을 빼놓을게요. 이제 퍼프 스티치 위에는 계속 퍼프 스티치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요렇게. 자, 다시 퍼프 스티치 옆에 공간에다가 짧은뜨기로 연결. 다시 이제 여기 시옷자로 시옷자로 칠보뜨기 2개를 해올게요. 사슬 하면서 실 쭉 빼주고 칠보뜨기 하나, 또 사슬 하나 하면서 실 빼주고 칠보뜨기를 공간 안에 하나 짧은뜨기로 해주시면 돼요. 칠보뜨기 2개. 이게 저는 이제 칠보뜨기를 두꺼운 실로만 해봤었는데 얇은 실로 하니까 또 느낌이 좀 새롭긴 해요. 자, 그럼 다시 그 옆에 퍼프 스티치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은 퍼프 스티치가 3공간에 들어가요. 이 옆부분에 가장 옆부분에 해당하는 퍼프 스티치 이 위에도 퍼프가 들어가야 돼서 자, 하나, 둘, 3개는 퍼프 스티치를 해오면 돼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퍼프 스티치 위에 퍼프 스티치를 하고 칠보뜨기를 이렇게 한번 한 바퀴 뒤에도 돌아올게요. 자, 단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칠보뜨기랑 퍼프 스티치를 한 단 쭉 들어갔는데요. 빼뜨기 연결할 때는 항상 자, 요 퍼프 스티치 위에 사슬 동그랗게 말린 부분이 있거든요. 동그란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빼뜨기를 공간에다 한번 해줄게요. 자, 이제는 모양이 조금 수월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게 이미 한 단 무늬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계속 퍼프 스티치 위에는 퍼프 스티치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칠보뜨기 한 부분에는 칠보뜨기가 올라갈 건데 지금 보면 하나, 2개 하나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퍼프 스티치를 하고 나서 2개를 해서 이 중간에 연결, 또 2개를 하고 여기 퍼프 스티치에 연결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또 마찬가지로 한번 다음 단도 한번 해볼게요. 자, 퍼프 스티치 2개 위에는 또 동일하게 퍼프 스티치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2개. 자, 퍼프 스티치 위에는 퍼프 스티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돼요. 자, 다음 단. 진짜 하얀색으로 뜨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영상에 보여드리기가 조금 흰색은 잘 보이지가 않아서 베이지색으로 완성하고 있어요. 조금 더 하늘하늘한 느낌을 원하시면 화이트 색상으로 떠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자, 이제 칠보뜨기가 또 들어가는 부분 보이시죠? 그럼 제가 짧은뜨기 하나만 했으니까 한 개를 하면서 실을 쭉 퍼프 스티치 길이만큼 빼서 자, 사슬로 그 다음 구멍 안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연결. 자, 이번은 이렇게 연결해주면 모양이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엔 2개를 하고 이 중간 공간에 떠 있는 부분에 연결할 거예요. 자, 한 번 더 사슬을 하면서 통각. 또 칠보뜨기를 하나를 더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2개의 칠보뜨기를 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제 우리 칠보뜨기 했던 부분, 요 칠보뜨기 했던 부분 짧은뜨기 했던 공간에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짧은뜨기 했던 공간에 바늘을 2가닥 걸어서 넣고 그대로 짧은뜨기로 완성. 자, 그럼 칠보뜨기 위에 칠보뜨기가 완성돼요. 이쪽 끝에 부분이 좀 바닥에 연결되면 훨씬 더 예쁘긴 한데 이렇게 우선 마무리 해볼게요. 자, 또 동일하게 2개를 하고 그 다음 퍼프 스티치를 하러 갈게요.
자, 7보뜨기 또 마찬가지로 2개를 해주고, 이번에도 이렇게 모양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대로 한번 감아서 퍼프 스티치 위에 퍼프 스티치를 완성해 올게요. 한번 실 감은 걸 손으로 잡아주고 당겨서 둘, 셋, 넷, 다섯. 제가 이 아이를 바하바틱 실 제가 잘 뜨던 그 자스민 스티치 하니까 너무 예뻐서 바하바틱 실 남은 실로 한번 완성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라데이션이 되어져 있는데 무늬도 이렇게 퍼프랑 칠보랑 같이 있으니까 색상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역시 심플한 게 좋을 것 같아서 화이트 색상으로 하나 완성해 보려고 해요. 화이트가 이제 영상에 잘 안 보일까봐 베이지 색상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퍼프 스티치 계속 진행할 거고요. 7보뜨기 위에는 7보뜨기 해주세요. 자, 우선 여기까지 무늬가 됐으니까 그 다음 무늬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무늬가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2개를 떠서 연결, 7보뜨기 2개 하고 연결, 7보뜨기 2개를 하고 퍼프로 연결. 자, 이렇게 또 2번째 단도 마무리 해볼게요.